자, 드디어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다들 받으셨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합격증으로 바꿀 것이냐, 그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죠. 오늘 저랑 같이 여러분의 그 성적표를 승리를 위한 완벽한 지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한 숫자 몇 개가 아니에요. 이 숫자들 너머에 숨어있는 기회와 전략을 찾아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런 승리 공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크게 6가지인데요. 먼저 이번 수능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판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그 법칙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올해는 뭐가 다른지 깊게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걸 전부 종합해서 여러분만의 승리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새로운 게임의 법칙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올해 수능은요, 작년이랑은 판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과목이 진짜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과목이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이 새로운 게임의 룰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그럼 그 결정적인 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국어입니다. 왜 다들 올해는 국어 하는지, 왜 유독 이 국어 성적 하나가 전체 입시판을 그냥 뒤흔들어 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됐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국어의 힘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커버력입니다. 커버력. 말 그대로 다른 과목에서 좀 아쉬운 점수가 나왔다? 이걸 그냥 완벽하게 싹 덮어주는 아주 강력한 파운데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국어랑 수학의 최고 표준 점수, 그러니까 점수 찬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국어는 147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수학은 139점에 묶여 있죠. 바로 이 차이, 이 높은 천장 덕분에 설령 수학에서 조금 미끄러졌더라도 국어 점수 하나로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커버력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국어가 학생들을 아주 명확하게 한 줄로 쫙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점자가 별로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즉, 단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국어는 이제 1점 1점이 정말 소중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수학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국어가 뻥 뚫린 고속도로라면 수학은 정말 꽉 막힌 출근길 만원 버스 같아요.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지 그 만원 버스의 딜레마를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만원 버스의 실제 모습이에요. 보세요. 원점수 92점 이상,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아래 80점에서 88점 사이 구간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그냥 빽빽하게 몰려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 있으면 나만 잘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버스에 탈 티켓은 얻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만원 버스에 올라탔다. 수학 2등급, 3등급. 네, 일단 입장권은 손에 쥔 거죠. 그런데 막상 버스에 올라타 보니까 와, 나랑 똑같은 티켓을 든 경쟁자들이 이미 잔뜩 서 있는 거예요. 이 점수 하나만 가지고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대학들은 여전히 수학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반영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다들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있으니 이걸로는 변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최종 당락은 수학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팩팍한 만원 버스 안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술적인 와일드카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꺼내들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영어입니다. 올해 영어가 어려워서 1등급이 줄었다고 다들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실제 정시 지원에서 가장 많이 경쟁하는 학생들이 모인 구간, 바로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 이게 작년이랑 거의 똑같은 45.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운동장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등급 하나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선 1등급 받은 학생들 중 상당수는 이미 수시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들은 1등급이랑 3등급 점수 차이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아요. 감점이 작다는 거죠. 오히려 중위권 대학에서는 다들 3등급일 때 나 혼자 2등급이면 이게 엄청난 히든카드가 될 수 있고요. 설령 3등급이라도 다른 국어, 수학 점수가 짱짱하다면 상위권 대학 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약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전술적인 카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탐구 영역. 올해 정말 말이 많았죠? 어려운 수학을 피해서 사회탐구로 도망간다. 이른바 사탐런 전략. 과연 이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그 신화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탐런이 왜 위험한지는 대학별 과목 반영 비율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수학이 35%, 국어가 30%를 차지하는데 탐구는 고작 20% 정도예요. 여기서 조금 더 잘 본다고 해서 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어나 수학에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전문가들 분석은 더 냉정해요. 탐구에서 만점을 받아도 수학 5등급을 받은 학생을 구제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당첨금이 아주 적은 복권을 긁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길을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더 큰 위험에 빠져버리는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한 입시 전문가가 이런 말을 남겼죠. 도망친 것에 낙원은 없다. 정말 뼈 있는 말 아닙니까? 이건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예요. 단순히 어렵다는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과목을 바꾸는 안일한 전략은 정시라는 전쟁터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장의 지형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전부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한 맞춤형 승리 전략을 세워야죠. 제가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전략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국어입니다. 여러분의 국어 점수가 가진 그 강력한 커버력을 먼저 평가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이자 방어 수단입니다. 두 번째, 위치 선정. 수학이라는 그 만원 버스에서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좀 덜 붐비는 칸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 아주 치열한 곳에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지렛대 활용입니다. 영어와 탐구는 전략의 핵심이 될 수는 없지만 아주 유용한 전술적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지렛대처럼 활용해서 나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표는 여러분이 치른 시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을 어떤 멋진 전략으로 써내려 갈지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적표는 시험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전략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점수를 빛나는 합격증으로 바꾸는 그 마지막 장을 지금부터 직접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